겉으로 보이는 변화들이 노화의 시작이라고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을 실제로 바꾸는 노화는 생각보다 더 조용한 곳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가 약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걷기 힘들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반경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무는 뿌리가 먼저 늙고 사람은 다리가 먼저 늙는다고 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노화를 떠올릴 때 흰머리나 주름, 기억력의 감퇴 같은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들이 노화의 시작이라고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을 실제로 바꾸는 노화는 생각보다 더 조용한 곳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가 약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걷기 힘들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반경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노화는 얼굴보다 다리에서 먼저 보인다고 말합니다. 다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단순히 근육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만나러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다리는 몸의 일부이면서도 삶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다리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일어나고, 걸어가고, 계단을 오르고, 시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문 밖으로 나가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의 시작에는 늘 다리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제야 알게 됩니다. 걷는 힘 하나가 삶 전체를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를 말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종아리 근육은 종종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종아리 근육은 아래쪽에 있는 혈액을 위로 밀어 올려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피를 내보내는 기관이라면 다리, 특히 종아리는 그 피가 다시 돌아오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자주 움직이고 걷는 사람과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적은 사람은 몸의 활력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가 약해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도 느려지고 몸 전체의 활력이 함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점점 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근육이 줄어드니 더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노화는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변화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빨라지게 됩니다. 다리가 약해진다는 것은 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나가던 외출이 부담이 되고 가까운 거리도 망설여지고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일도 점점 귀찮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외출이 줄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고 하루의 움직임이 줄어들면 삶의 기운도 함께 줄어들기 쉽습니다. 몸은 움직임을 잃고 마음은 의욕을 잃고 삶의 속도도 함께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의 쇠퇴는 단순한 신체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끝까지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끝까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것, 스스로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이동 능력이 아닙니다. 존엄과 독립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집니다. 노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남에게 큰 짐이 되지 않고 내 힘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삶. 어쩌면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장수의 비결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양식보다 어쩌면 훨씬 단순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계속 몸을 쓰는 일입니다. 특히 다리를 계속 쓰는 일입니다.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균형을 잡고 호흡을 하고 주변을 보고 생각하고 몸과 뇌를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걷기는 근육 운동인 동시에 뇌를 깨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걷는다는 것은 몸 전체에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일과도 같습니다. 반면 다리는 쓰지 않으면 아주 빠르게 약해집니다. 발은 조금 덜 써도 생활에 버틸 수 있지만 다리는 조금만 약해져도 삶 전체가 금방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격한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걷는 일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멀리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지속입니다.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가능한 만큼 계속 다리를 쓰는 것. 그 단순한 반복이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사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는 어느 정도 매일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 번쯤 계단을 오르는 선택,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보는 선택, 오래 앉아있기보다 잠깐이라도 일어나 움직이는 선택. 이런 선택들은 너무 작아서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원래 그런 작은 습관들의 합으로 조용히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의 몸은 아주 거창한 결심보다 매일 반복한 작은 습관들에 의해
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언제부터 늙는 것 같으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정확한 시작점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리는 더 그렇습니다. 쓰면 버티고 쓰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노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다리를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나 걷고 있는지,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는지, 내 다리가 지금 삶을 잘 지탱해주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품위와도 연결됩니다.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만나러 나설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은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노화에 대처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주름을 감추는 일이 아니라 병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일도 아니라 지금 내 몸에 뿌리인 다리를 먼저 돌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이라도 계속 다리를 쓰는 삶, 어쩌면 그것이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중요한 준비인지 모릅니다. 끝까지 걷는 삶, 끝까지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노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